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매니저 소개하겠습니다. 고엔스탑에서 앞으로 화요일마다 함께해 주실 분인데요.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에서는 처음 뵙게 됐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에 이어서 이제 낙폭이 굉장히 컸던 시장이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대형주 종목의 수급 쏠림 현상이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약간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언제든지 대형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미 뭐 펀더멘털을 넘어서는 강한 매수세가 몰렸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투자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미 뭐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어떤 목표가보다 이미 상회하는 시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제 오늘 좀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나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제 전일보다는 오히려 전일은 낙폭이 굉장히 컸었어요. 장중에 뭐 3% 가까이 큰 급락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2% 가까이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후장 되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접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러면서 장 막판에는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전일 낙폭이 컸었지만은 낙폭이 과대낙폭 종목들 위주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와줬던 하루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형주의 어떤 종목들의 변동성도 계속해서 확대될 수 있겠지만 그 수급 자체가 이제 앞으로는 중소형주 종목주로 확산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했었을 때 대형주보다는 지금까지는 11월 이제 미국 대선 이후부터는 폭발적으로 이제 대형주 종목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었지만은 앞으로는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이 대형주 대비해서 좀 소외됐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오히려 중소형 종목들로 우리가 이제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더욱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달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 쏠렸던 관심들이 이제는 중소형주 쪽으로 옮겨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김준호 매니저와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성적 기대해 보면서요.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 키워드 10가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는 반도체 대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 3위 연달아 두 군데나 코로나19가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자율주행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죠. 4위 차지했고요. 관련된 2차 전지가 오늘 5위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 쿠팡 물류와 관련해서 포장재 그리고 10위 유통주가 오늘 주목받았고요. 7위 반도체 부품 관련된 8위 비메모리 반도체가 오늘 연달아 랭크가 됐습니다. 9위는 OLED가 오늘 차지했네요. 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과 그 종가 상황 한 번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까지 바로 열어보면요. 네, 1위 삼성전자 계속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2위의 셀트리온 오늘 또 대운과 함께 주목받았고요. 2.67%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3위의 대웅은 13%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네, 4위의 센트럴 모텍 오늘 상한가 안착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삼성 SDI 또 테슬라와의 협업을 기대하면서 2%대 상승하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또 대형 포장, 오늘 포장재주가 또 오랜만에 강세 흐름 보였죠. 22%대 급등 이어갔고요. 또 삼성 쪽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 대덕전자 오늘 18%대 급등 보여줬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DB하이텍 10%대 급등, LG디스플레이는 2%대 상승하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KCTC 오늘 동방과 함께 상한가 안착하면서 종가 형성했네요. 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해 볼 종목은요. 네, 2위 차지한 셀트리온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기존 항체 치료제 이상의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또 내일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셀트리온은 일단 제가 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셀트리온 그룹주들은요 앞으로 뭐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상승이 뭐 나와주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뭐 일단 셀트리온은 일단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 항체 치료제보다 효과가 더 좋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고 내일 임상 관련해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또 임상 3상 관련해서 임상 2상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 3상 관련해서도 오히려 이제 결과를 제출하는 또 이제 조건으로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그룹주에서도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셀트리온 그룹주 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전일과 오늘이 좀 낙폭이 좀 컸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고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코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섹터 중에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코스닥 코스피의 또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었고 그 중심이 되는 게 셀트리온 그룹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은 충분히 주가의 상당 부분 선 반영됐던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일단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드리지만은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어느 정도 단기 급등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내일 임상 2상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고 또 임상 3상이 승인됐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이제 고로 판단됩니다. 네, 항체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은 단기적으로 살아있다.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살아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4위에 자리한 센트럴 모텍입니다. 국내 최초로 모든 차종에 사용되는 동력 전달 장치죠. 볼스크류 부품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입니다. 친환경 차량 성장과 함께 또 올해 성장 기대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센트럴 모텍은 이제 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친환경 또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부품 수혜주로 묶이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테슬라는 전일 이제 7% 가까이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좀 오늘 조정이 나왔었는데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국산화 성공에 또 강하게 볼스크류 관련해서 부품 관련해서 국산화 성공에 큰 상승이 나왔다. 오늘 장중에 뭐 상한가까지 진입을 했으니까 원래 사실 볼스크류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독점을 하고 있었었는데 2019년부터 이제 센트럴 모텍이 볼스크류 관련 부품 관련해서 이제 개발을 착수해서 오히려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다라는 게 다시 한번 리포터를 통해서 증권사 리포터를 통해서 부각이 되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큰 상승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또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오늘 시장 자체가 조금 불안했잖아요. 시장 자체가 좀 불안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센트럴 모텍에 또 수급이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 흐름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오면서 최근에 굉장히 또 그리고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던 게 또 테슬라였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일 같은 경우는 7% 가까이 조정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미래차 관련해서 특히 뭐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센트럴 모텍은 그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 강력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추가적으로 이 스마트카라는 건 올해 상반기에 최대 하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또 특히 테슬라의 친환경 전기차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센트럴 모텍이 앞으로도 그 모멘텀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볼스크류 부품을 국산화한 센트럴 모텍. 단기적으로도 상승 가능하고 앞으로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자리한 삼성 SDI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서 테슬라와 손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중에 매기가 포착되고 또 종가도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는데요.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탑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물론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인데 제가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스탑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에서 GEMP 관련 또 그리고 전기차 플랫폼 업체인 3차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거에서 삼성 SDI와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부각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또 테슬라의 ESS 배터리 공급을 했다라는 어떤 호재 뉴스들은 다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 업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좋게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삼성 SDI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반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스탑을 말씀드린 거고요.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대형주인 뭐 SK 이노베이션과 뭐 LG화학 그리고 삼성 SDI가 가장 크게 최근에 2차전지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오히려 그 상승이 계속해서 대형주로 상승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주 쪽으로 수급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로 우리가 어떤 시선을 돌리는 게 더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고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호재들이 이미 다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탑 의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그리고 삼성 SDI의 전망 상당히 좋지만 일단 당장 내일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른 종목들의 수급이 분산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또 LG화학이 이번에 GM과 손잡고 GM이 뭐 로고도 전기차와 관련된 형태로 바꾸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따라잡겠다 이러한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GM의 발걸음, 이 우리 전기차 시장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전망이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뭐 2차 전지나 이제 미래차 관련 섹터는 제가 이제 상반기에 최대 화두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제 뭐 GM뿐만 아니라 지금 뭐 현대차 최근에 이제 4대 그룹 총수들이 잇따라 회동을 했던 이유도 일단 뭐 사실상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터리 회동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슬라를 잡기 위해서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 애플도 사실 스마트카를 이제 현대차와 또 협력해가지고 2024년도에 스마트카를 이제 출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외에도 아마존에서도 자율주행차나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밝혔고 전 세계 모든 글로벌 완성체 업체들이 일제히 다 이제 전기차 사업에 뛰어들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도 내연기관차를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2027년도까지 오히려 앞당겼어요. 2030년도였는데 2027년도까지 내연기관의 판매를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기차를 판매한다고 했고 또 GM이라든지 제너럴모터스도 마찬가지고 볼보 다 이제 전기차 판매량을 계속해서 이제 확대해 나간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가장 좀 2차전지 섹터는 오히려 이제 올해도 최대 화두가 될 수 있고 일종의 테마라고는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미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든 호재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관점에서 제가 이제 스탑 의견을 말씀드렸던 건데 2차전지 관련 섹터에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또 미래차 관련 섹터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섹터이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그 안에서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다시 한번 그 2차전지 섹터 안에서 또 그리고 자율주행 섹터 또 수소차 섹터까지 미래차 전반적으로 수급이 매기가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까지 또 그리고 또 특히 1분기까지는 우리가 그 미래차 관련 섹터들을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또 그리고 단순한 어떤 테마성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2차전지, 또 소재, 장비, 또 부품 관련 종목들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에 더불어서 자율주행 섹터까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은 좀 자율주행 섹터들이 조정이 나왔어요. 뭐 그 이유는 최근에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하게 또 드라이버가 걸렸던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또 자율주행 섹터 안에서도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또 크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있으니까요. 미래차 섹터는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 미래차 관련한 종목들 계속해서 순환매 형성될 것이다라고 기대감 비춰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7위를 차지한 대덕전자입니다. 대표적인 삼성 협력사죠. 실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고 의견을 드릴게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삼성 협력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아주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오늘도 장중에 거의 뭐 26.67%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올해 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슈퍼사이클이 도래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정말 큰 상승이 나왔고 특히 뭐 이제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대형 IT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매기가 이제 중소형주 종목들로 이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도 대표적인 삼성전자 협력사로서 오히려 또 이제 그 슈퍼사이클의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대덕전자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지만 오히려 그 상승 그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대형주의 조정은 좀 크게 나올 수
수 있는데요. 중소형주의 종목들의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 대덕전자의 그 모멘텀도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덕전자는 내일장 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엔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오늘 뜨거웠던 KCT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수혜주로 분류된 동방과 함께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에 안착할 정도로 핫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일단 KCTC도요. 고 네. 의견을 바로 드릴게요. 지금 네. 뭐 동방 관련 종목들이 어제 오늘 굉장히 뭐 핫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쿠팡이 나스닥에 이제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방과 KCTC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종목들이 좀 일제히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쿠팡에서 또 OTT 사업까지도 확장하겠다라고 밝혔어요. 네. OTT가 이제 인터넷으로 보는 T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TT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해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까지 오늘 같이 동반해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결제 관련 종목인 이제 온라인 결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뭐 다날도 오늘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제 골판지 관련 종목들 대형 포장을 비롯해서 골판지 제지 관련 종목들도 쿠팡이 이제 나사 상장에 더불어서 오히려 이제 물류 또 택배 물량의 증가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또 제지 골판지 종목들까지도 오늘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장 막판까지 약간의 좀 반등이 나아졌지만 오늘 시장 자체가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일과 오늘 이제 쿠팡 관련 종목들이 아주 큰 상승이 나아졌고 그 중심에 KCTC와 또 동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최근에 또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당분간 조금 최근에 시장에도 여파로 또 소외를 좀 받았었고 또 그리고 확진자 추이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오히려 KCTC가 이번에 이제 쿠팡에서 나사 상장 기대감에 같이 이번에 상승이 나오면서 언택트 관련해서도 같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확진자 추이와 상관없이 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그리고 또 격화와 상관없이요. 오히려 언택트 관련 종목들 특히 그리고 또 물류, 택배 관련 섹터는 오히려 계속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 모멘텀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동방과 KCTC의 어떤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돼가지고요.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TC 내일장에서 상승 탄력 또 한 번 얻어갈 수 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은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9가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고가 상당히 많네요. 근데 네네. 오늘 종목들 중에서 또 가장 좀 핫하게 판단되고 있는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대웅은 이제 대웅제약과 함께 이제 카모 스타트죠. 나파모 스타트의 어떤 성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호의스타정 관련해서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단 경구용 치료제, 특히 나파모스타트 성분이 있는 종목들, 뭐 면문제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좀 가장 크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뭐 오늘 또한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1,000명을 대상으로 호의스타정 관련해서 렘데시비르와 이제 같이 병용 투여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좀 강한 좀 반등이 나와졌다. 오늘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 종가로는 13% 가까이 좀 상승이 나왔는데 그 호의스타정 관련해서의 모멘텀이 당분간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나마 또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대형 제약바이오 종목 대비해서 또 탄력적으로 최근에 움직였던 종목이 대웅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고점이 86,000원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또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됐습니다.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조정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끝마친 상태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호의스타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고 모멘텀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임상 3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왔을 때도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판단돼서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오늘 또 상승폭이 조금 더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고쇼 인기 검색 종목들 나왔던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20% 이상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인데 그래서 오늘 대웅 같은 경우 대웅제약이 좀 더 큰 상승이 나왔고요. 대웅 같은 경우가 13%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 호이스타전 관련해서의 앞으로 우리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저히 지금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또는 내일 시초가로 매수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7만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직전 고점대 라인대인 7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7만 원 라인대를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대는요. 5만 5천 원 라인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최근에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꼭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5만 6천 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이스타전 관련해서의 앞으로의 모멘텀도 있고 또 나퍼모스타트의 성분인 또 경구용 치료제 관련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웅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7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이스타정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대웅을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없다고 들었는데 친구 맺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저와 친구가 되는 방법은요. 샵 2034 김준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바로 링크가 하나 갈 겁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꼭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야지 그게 사칭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와 친구가 되시면은 유튜브 영상도 올려드리고 시장 전략도 자세하게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